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무길잡이 머니 교수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거래의 핵심 언어, 바로 이 판매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송장에 적힌 아주 작은 숫자들,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은요, 크게 이 6가지 순서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순서대로만 쭉 따라오시면 그동안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개념이 머릿속에 아주 명확하게 정리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순서죠. 판매 조건 완벽 회부. 송장을 딱 받아보면 무슨 암호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제가 그 암호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송장을 보다 보면 2분의 10, 내 30 이런 게 쓰여 있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볼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판매 조건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의 규칙을 정하는 건데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바로 신용기간, 현금 할인, 그리고 신용증서. 이 3가지요. 그럼 E/10 net 30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거요, 아주 간단합니다. E/10 이건 말이죠. 10일 안에 돈 내면 2% 깎아줄게 이 뜻이고요. net 30는 할인 안 받을 거면 늦어도 30일 안에는 돈 다 내야 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빨리 갚으면 혜택을 주고 늦어도 이날까진 갚아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열어보죠. 바로 신용기간입니다. 이건 뭐 간단하게 말해서 구매자한테 자, 이 기간 안에 돈을 내세요 하고 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신용기간이 그냥 한 30일 줄까?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처럼 금방 상하는 상품은 어때요? 빨리 팔고 돈을 받아야 하니까 신용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장이다. 그러면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올려고 기간을 좀 더 넉넉하게 주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현금 할인입니다. 이건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구매자가 돈을 빨리 내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일종의 당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게? 고작 2% 할인? 이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잖아요. 2% 정도야 뭐 그냥 넘겨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할인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물어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교수님.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2% 할인 안 받고 그냥 20일 더 있다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죠.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0어치를 샀다고 해볼게요. 2% 할인을 받으면 $20를 아낄 수 있죠. 그러니까 10일 안에 돈을 내면 $98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일에 내면 $1,000를 다 내야 하죠. 이 차이가 뭐죠? 결국 $20를 더 내는 대신에 $980라는 돈을 20일 동안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20일 동안 $980를 빌리고 그 이자로 $20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자율은 간단하죠? 이자 $20를 원금 $980로 나누면 약 2.04%가 나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2.04%는 딱 20일 동안의 이자율일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제대로 알려면 이걸 1년짜리, 즉 연이율로 바꿔봐야 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이 20일짜리 기간이 1년에 대략 18번 정도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쓰는 개념이 바로 유효 연이율, EAR이라는 겁니다. 자,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44.59%입니다. 네? 44.59%요? 아니, 이건 뭐 신용카드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그쵸. 정말 상상도 못할 숫자죠. 자, 이제 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지막 열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용증서인데요. 이건 훨씬 간단해요. 말 그대로 채무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법적인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송장 하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외상계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받는 영수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거래 금액이 아주 크거나 판매자 입장에서 이 사람 돈 떼먹으면 어떡하지?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구매자한테 약속어음이라는 걸 쓰게 합니다. 이건 그냥 영수증이 아니라 저는 이 돈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서명하는 법적 효력이 훨씬 강한 공식적인 차용증서 같은 거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착착 정리해 봐야겠죠? 그래서 결론이 뭔지,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인데요. 판매 조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건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도구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2분의 10, 넷 30 같은 송장 용어를 정확히 읽고 내가 가진 선택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둘째, 그 작은 현금 할인을 놓치는 비용이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고금리 대출과 같다는 것. 셋째, 그래서 돈을 늦게 낼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을 계산해봐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신용증서가 이 모든 약속을 법적으로 보증해준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엄청난 숨겨진 비용의 비밀을 알게 된 지금,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그 작은 할인을 챙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현금 흐름을 위해 지불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